오늘부터는 제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 댓글, 덧글, 이게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아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아래 사진은요, 랜 피셔라는 이제 과학 컬럼니스트, 이분이 노벨상은 아니지만 그 이그 노벨상이라고 약간 괴짜 노벨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탄 분이 한 말씀입니다. 최상의 답은 대중 속에 있고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똑똑한 천재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이 고교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러니까 주장이죠. 주장과 제가 사실로 구별해가지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근데 주장이 훨씬 더 솔깃합니다. 사실은 재미가 없죠. 사실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차갑고 진솔하긴 하지만 솔깃하진 않고요. 주장이 훨씬 더 솔깃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장들입니다. 주장, 요게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읽어드리면서 일부 진행을 할게요. 전반적으로 외대국어는 1학년 때는 문이과 국제 상관없이 내신을 같이 내고 요즘 고등학교 지원 경향상 전반적인 아이들 학업 수준이 대형보다 높을 거예요. 이과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영어, 외국어 시수는 외국어보다 훨씬 적죠. 그렇죠. 이런 차이 감안해서 생각하셔야겠죠. 맞는 말입니다. 외대국어는 수학거리가 빡세요. 당연하죠. 네, 수학거리 전국에서 제가 뒤에서 이제 외대국어나 전사고의 수학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단박에 나옵니다. 일단 대원외고는 뭐 미적분이 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안 깔려 있습니다. 3번 수학감 없는 경우 외대국어 1학년에 공통수학 같이 내는데 등급 잘 안 나오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문과가 피본다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일반고에서도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이과 내신을 같이 내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과 애들은 운동 경기를 비유하자면 체급이 한 단계 높은 선수랑 뭐 권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리하죠. 네. 그리고 대원은 영어, 제2외국어 잘할 자신이 있는 경우 수학 실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 실수가 적고 영어랑 제2외국어니까 수학감 부족해도 보완이 가능하고요. 맞는 말이고요. 네, 둘 다 최상이어야 원하는 목적 달성하는 학교예요. 맞죠? 그것도. 노력만으로 상승 안 됩니다. 아이가 그냥 노력형에 잘하는 편이라면 일반고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외대부고나 뭐 대원외고는 이미 완성형의 애들이 가야 된다. 그건 사실 100% 동의 안 합니다. 보면 키도 그렇잖아요. 키도 중학교 때 다 크는 애가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좀 마지막까지 좀 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번 외고는 영어 제2외국어 시수가 정말 많아요. 아이가 언어감이 뛰어나서 그쪽으로 경쟁력이 있다 싶으시면 외고도 좋은 선택이에요. 둘 다 좋은 학교라 어느 학교가 좋은지는 큰 의미 없고 내 아이가 어디 가면 더 잘할지 행복할지 고민하면 되죠. 네. 마지막 외대국어는 이과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세요. 문과 비추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실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집단 지성은 필요해요. 인터넷에 훌리건도 많고 뭐 약간 거짓 정보나 비약, 과장 이런 것도 많죠. 원래 언론도 그렇죠. 언론도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도록 보이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대부분 사실이에요. 제가 데이터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죠. 자, 이게 전사고 반편성 현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직접 학교에 다 전화해서 반 구성까지 다 확인하고 신입생 숫자까지 확인한 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외대부고와 제가 민사고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외대부고는 360명 정원입니다. 그 중에 100명은 용인시에서 뽑아요. 10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예 반 번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1반은 늘 국제반이에요. 국제반이고 2반부터 2, 3, 4, 3개 반이 문과반입니다. 그리고 5반부터 5, 6, 7, 8, 9, 10, 6개 반이 이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과가 3개 반이고 이과가 6개 반이니까 당연히 뭐 이과형 학교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죠. 네. 그리고 요게 이슈잖아요. 25년이 어떻게 되냐.
25년에 정부에서 다 일반고로 지금 이런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다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 정부가 돼봐야 뭐 확정할 수 있겠지만 저도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학교 나름은 이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국제학교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권을 어떻게든 갖겠다. 국제학교가 되면은 비인가 국제학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달하더라도 일반고가 되느니 국제학교가 되겠다. 민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고도 국제반이 2개나 운영을 하고 있죠. 민사고는 그나마 이과가 6개고 문과가 4개예요. 외대부고만큼은 아니지만 민사고도 나름 대비 중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학 진도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진도 보시면 원래는 후원 수투를 2학년 때 하면서 미적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미적을 후원 수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사고 중에는 외대부고, 김천고, 상산고, 포철고, 하나고 같은 학교는 지금 미적을 2학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때 진도를 많이 선행을 하고 가지 않으면 못 버틴다. 그에 비해서 이제 대원외고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대부분 다 맞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고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외고편 보겠습니다. 주장입니다. 왼쪽 건 주장이고 제가 사실을 조금 수정해 놓은 거입니다. 자, 제2외국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원, 환영 둘 다 힘들어요. 사실 확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사실은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보통 대원이 지필이 쉽고 수행이 훨씬 어렵고요. 한영은 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은 지필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거는 사실 학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데 대원이 수행이 훨씬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네, 훨씬 이렇게 해서 대원과 한영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제2외국어 준비를 외국할 때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거는 이제 시수가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외고 선생님들도요. 다수의 외고 선생님들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다 온 애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차피 살다 온 애들을 이길 수 없고 제2외국어 준비는 외고 합격 후에,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하고 이거보다 제2외국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영수다. 예, 이거를 외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비 말씀하셨는데 성비는 그 인터넷에 쳐봐도 바로 나오는데 외고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비율이 높아요. 근데 한영은 좀 더 높아서 77%가 여학생이고 23%가 남학생이에요. 그리고 대원은 71%고 30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원이 조금 더 남학생이 많은 수준이지 뭐 그렇게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외고보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낼게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외고보다 여학생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남녀공학이 있어요. 한대부고입니다. 한대부고. 네, 한양대의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외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외고는 30개가 있고요. 5천 한 중반 정도 인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울대를 수시에 30명 이상 보내는 원탑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명대 보내는 것. 이 숫자는 서울대 합격자 숫자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이 3개 그룹을 같이 놓고 봅니다. 근데 이 비율 있죠?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렇게 반토막 나죠? 반토막. 서영고 합친 인원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는 서영고 합치면 거의 100명 가까이가 되고요. 이 그룹에 있는 학교는 서연고 합치면 한 7, 80명 됩니다. 네, 7, 80명. 3그룹에 있는 학교는 서연고 합치면 3, 40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5명 학교는 2, 30명 이렇게 딱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2그룹 인서울 4대 외고의 입결 써놨죠? S는 서울대겠죠. 2, 30명. 여기 Y 연세대입니다. 5, 60명. K는 고려대 8, 90명. 네, 이게 중복이 포함되니까 이거 합친 거를 나누기 2하면 되는 겁니다. 2하면 7, 80명이 딱 떨어집니다. 이 대원은 거기에 1, 20명 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3그룹, 4그룹도 3그룹 외고입니다. 3그룹 외고는 여기입니다. 열명선, 여기 고양 외고, 대전 외고, 뭐 경기 외고, 뭐 안양 외고급라는 겁니다. 3그룹 외고입니다. 이게 3그룹 외고 실적이에요. 서울대 10명 초반, Y 20명, K 3, 40명, 중복되니까 합치면 40명. 그러니까 딱 반토막이죠? 지금 위에서 보신 여기에 7, 80명이 여기 가면 40명이 됩니다. 이게 4그룹이에요. 이게 4그룹. 4그룹 지역의 대도시 외고입니다. 지역의 대도시 외고. 지금 3개년도 플랜카드를 보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10명에서 20명 사이죠. 서영고 합친 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관도가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고의 딜레마, 요거는 뭐냐면 전교과를 했을 때 유리해지는 애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누굴까요? 영어나 제2외국어를 잘하는 애입니다. 그걸 이제 못해서 주요 교과만 더 우수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전교과는 4.5인데 주요 교과가 3.5인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대부분의 일반고인 경우에는 전교과보다는 주요 교과 잘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외고에서는 좀 다릅니다. 외고에서는 전교과가 우수하다. 이 아래 학생이 그런 경우인데요. 주요 교과는 6등급이어서 이거 좀 주요 교과가 지금 보시는 게 국영수 4, 두 번째 칸에 해당이 됩니다. 보세요. 6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올렸어요. 그래도 4.9 상승했죠? 3학년 때 4.9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5.48인데 자, 전교과를 했더니 전교과는 1학년 때도 5.3 2학년 때 4.15, 3학년 때 더 올랐어요. 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4.6입니다. 자, 거의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문이나 국제로 써야 됩니다. 상경, 사회 쓰면은 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유불리가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고에 가서 제2외고를 망해도 다른 과목이 우수하면 이런 상경이나 사회 관련 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고 반대로 언어만 잘했다, 언어만 뛰어나다 하면은 어문이나 국제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그래서 수강생이 중요하냐, 단위수가 중요하냐 이런 논란은 사실 둘 다 잘하면 좋죠. 많이 응시한 과목도 잘하고 단위수가 높은 것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적합하게 자기에게 적합한 걸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고랑 비슷한 국제고를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랭킹입니다. 국제고 7곳의 서울대 실적입니다. 특징은 여기 보면 청신국제고를 빼고는 전부 다 공립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 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25년에 일반고 전환하는데 아무 그 반기를 들 생각이 없습니다. 뭐 지금 일부 자사고나 외고들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하는 것에 동참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전환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국제고가 외고보다 요즘 가기가 더 어려운 게 서울에는 딱 국제고가 하나죠. 인천도 하나. 네. 경기도는 동탄에 하나 있고 고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기 어려운 거에 비하면 실적이 외고의 한 3그룹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국제고의 탑 클래스 수준이 11, 13, 11 정도니까 뭐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항상 10명 이상씩 보냈던 학교인데 좀 초라합니다. 그래서 입학은 외고보다 어려운데 입별은 외고보다 안 좋은 편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고 국제고까지 봤고요. 다음 일반고입니다. 강남 지역 일반고를 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제 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수업료 내는 자사고 휘문이냐 일반고인 단대부고냐 네, 주장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을 해놨고 주장이 맞는 거 틀린 거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장에서 경쟁률은 휘문이 1.3대 1. 네, 자사고들 요즘에 뭐 대부분 인기가 없습니다. 1대 1이 안 되는 자사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도 뭐 1.3대 1, 높아하면 1.6대 1,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단대는 20대 1쯤 된다고 들어서 휘문 선택했어요. 단대 보내고 싶었지만
강제 배정이 두려웠죠. 네. 우선 팩트 체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휘문고는 공개를 하지만 단대부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고는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1점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휘문고 정원이 350명입니다. 그러면 20대 1이 되려면 7,000명이 단대부고를 지원했다는 말인데 이건 완벽한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구에 있는 전체 학생 수가 16,000명입니다. 전체 17개 고등학교의 정원 전체가 16,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더한 숫자니까 한 학년 숫자는 몇 명입니까? 6,000명이 안 됩니다. 5,000명대죠. 5,000명대가 강남구 전체의 학생 수입니다. 거기에 반은 여학생입니다. 근데 단대부고는 남고잖아요. 남고인데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전 학생이 지원을 해도 20대 1이 안 됩니다. 10대 1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실제 경쟁률은 20대 1이 아니라 높아야 2, 3대 1입니다. 그래도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2, 3대 1만 돼도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네, 여기 제가 숫자로 써놨습니다. 강남구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5,000명대인데 여기는 여학생이 포함되는데 단대부고 정원이 350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단대부고 경쟁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우리가 지원하는 대로 결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많이 쓰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배정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휘문고가 이제 토탈 관리를 잘 해주냐 이것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전원을 다 챙겨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는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뭐 광역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학원에 보냅니까? 학교가 다 해줄 수가 없고 전원을 다 챙겨주는 학교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휘문 부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우리 학교는 4년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재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 두 학교 다 많이 합니다. 휘문, 단대부고 재수 비율이 거의 60%입니다. 16이 재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휘문고는 25년에 일반고로 전환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재단 쪽에서도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과거에 휘문고가 일반고일 때, 그러니까 자사고 아닐 때도 실적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타구에서도 일부가 오는 거잖아요. 자사고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동구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일반고가 되면 이 지역에서만 주로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잠깐 강남 서초의 남고 입시 실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보는 요령을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의학계열 밑에는 60%라고 해놨어요. 서울대는 그냥 명입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서영고는 50%라고 해놨고요. 서성하는 40%, 중경외시는 40%라고 해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 우리도 하긴 했지만 서연고 합격자의 수는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중복 합격이 있으니까.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계열도 워낙 극상위가 쓰니까 얘네들은 정말 그 한 곳 붙기가 더 어려운 애들입니다. 두 곳, 세 곳을 붙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표한 인원의 60%로 보라 이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100명이다. 그러면 실제 간 인원은 60명인 겁니다. 60명.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학계열 휘문고 133명 많이 가죠. 네, 뭐 상산고 같은 학교는 200명이 넘습니다. 단대부고도 70명이니까 오히려 중동고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실제 인원은 몇 명이냐? 70에다가 0.6 곱하면 한 40명대가 실제 합격자다. 서울대만 팩트입니다. 서울대는 한 대학이니까 단일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없죠. 중복이 없으니까 휘문고 23명, 21명, 단대부고 20명. 뭐 거의 비슷하죠. 단대부고랑 크게 차이 안 됩니다. 여기부터 조금 낮습니다. 경기고 10명대.
중산고 17, 영동고 10.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 22, 이거 자사고죠. 서울고도 20명, 상문고 13 이렇게 됩니다. 서연고는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반으로 보시면 돼요. 반을 후려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명, 80명이 아니라 3, 40명인 거예요. 중동고도 2, 30명, 단대부고 73에서 37명으로 보시면 되고 경기고는 합격자 인원은 25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성안은 위에도 붙겠죠. 서성안만 씁니까? 서성안에 쓰는 애들은 서연고도 한두 개를 쓰겠죠. 그러면 중복이 더 나오니까 여기는 더 후려치라 이거예요. 값을 50%가 아니라 40%로 후려쳐도 됩니다. 중경외시도 마찬가지죠. 복수 합격자가 나오니까 제가 일부 학교는 이렇게 자세하게 뭐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서강대 17명, 성균관대 37명, 뭐 한양대 28명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입시 카페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요거는 요건 제가 직접 그 학교에 다 전화해가지고 중학생 학부모로서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불친절하게 물어보면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부 공립학교들은 그런 건 비교육적이라 여기 보시면 경기고등학교 있죠? 제가 운이 없었는지 그때 전화하신 분은 특정 대학 실적 비공개입니다. 그 비교육적입니다. 막 이렇게 대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선생님들도 가치관이 다 다르실 테니까 뭐 전교조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사교육적인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치관이 다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각종 뭐 입시 사이트 혹은 부동산 카페나 블로그도 굉장히 교육 정보나 입시 정보가 또 좋습니다. 워낙 부동산과 입지와 이 학교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아주 그런 적나라한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의대는 왜 60%로 봐야 되는 그 예시인데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대부고 4개년도 의대 결과입니다. 자, 합계는 71명이 아니라 건이죠, 건. 근데 중복 합격을 제외한 인원은 46명이니까 60% 맞죠? 60%. 네. 그리고 2019학년도도 재학생, 졸업생 합계 70건입니다. 근데 실제 합격자 제외하면 이제 49명이니까 이거는 70% 됐네요. 그리고 2018학년도, 17학년도도 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중복 합격을 뺀 인원은 실제 한 60%로 보시면 거의 일치한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이건 여기는 또 단대부고가 좋은 게 재학생 인원하고 졸업생 인원까지 구별을 해줬어요. 그래서 71건 중에 재학생이 30, 졸업생이 40이니까 중복을 제외하면 19, 27, 4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에 60% 정도로 보면 거의 정확하다는 게 나오고요. 또 요거 또 제가 이제 이 입지랑 그 상관관계가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재수 비율 높은 순서가 1번이 강남 서초구의 남고 60% 이상. 근데 이게 집값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집값이 높은 순서대로 재수 비율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재수 비율이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비율이 높은 순서 1번은 강남 서초구의 남고고요. 2번은 공학, 그다음에 여고가 세 번째, 강동 송파가 한 40%. 그래서 여기 보면 N수생 비율 높은 서울 지역구의 강남 서초 53%인데 남고가 더 높아요. 남고가. 아까 우리가 본 휘문고나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 60%가 나오고 외고는 상대적으로 수시에 많이 가는 학교니까 재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상위권 학교 치고는 재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워낙 그 재수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재수 공장들, 종합 재수 학원들이 아예 이 동네에 벌써 2개 학원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보겠습니다. 자, 정시만 본다면 숙명여고냐
경기여고냐 이거에 대한 주장과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런 얘기입니다. 숙명이죠. 경기여고는 수시학교예요. 이과 인원도 문과에 비해 작아요. 근데 또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여고도 요새는 이과 인원이 많습니다. 네. 또 아니에요. 숙명이에요. 경기 수행이 많아요. 근데 또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경기 수행 많지 않습니다. 자, 요 밑에 내용이 좋습니다. 숙명여고가 분위기가 좋아서 경기여고에 비해 정시 합격생이 월등히 더 많은가요? 아니면 경기여고 시험이 숙명보다 수능 스타일이라 경기여고가 숙명에 비해 정시 합격률이 눈에 띄게 더 높은가요? 저도 두 학교 중 한 학교 보내는 학부형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비교예요. 네, 두 학교를 무의미한 비교. 이 말도 괜찮습니다. 두 학교 모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이 근처 일반고 보내는 이유는 등하교에 용이하고 등하교에 들이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치학원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죠. 맞는 말이죠. 정시는 어차피 네, 이 말이 좋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쓰세요. 네. 정시는 진짜 각자 도생이죠. 뭐 울릉도에 살아도 인강 듣고 뭐 강남 인강 듣고 거의 만점 받는 애도 봤습니다. 지방 서해, 남해에 있는 섬 뭐 지역 학생도 요즘에 강남 인강을 구독해서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강남 인강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동네에 있는 사교육 학원에 출강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사실은 듣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숙명하고 경기여고의 숙명여고하고 경기여고의 반편성을 볼게요. 반편성이 그러면 여기는 보면 숙명이 이과학교고 경기여고는 문과학교냐? 요거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명여고가 정원이 370명이에요. 경기여고는 350명이니까 두 학교 사이즈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300대 후반 학교가 요즘에 강남에나 있지 웬만한 지역에는 다 300명이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그것도 조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과반이 숙명은 8반입니다. 문과반이 6반. 경기여고는 반대로 이과반이 5반, 문과반이 8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과 인원도 문과에 비해 작아요.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문과가 그래도 경기여고는 5반이나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에 비하면 문과가 적은 건 맞습니다만 경기여고도 뭐 괜찮다. 그리고 요 수행 얘기는 자 굉장히 요거는 경기여고가 일단 숙명은 사립이고 경기여고는 공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립은 더 공정하다. 그 다음에 전교권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정말 케바케입니다. 이것도 어떤 학년에 어떤 선생님, 어떤 과목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리고 일반고는 대부분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고는 수행으로 변별할 게 없죠. 결국 지필로 판결이 나게끔 하지 수행으로 그렇게 결정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건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여고가 공립이니까 그런 배려를 좀 덜 할 것이다. 뭐 그런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서울대 입결입니다. 서울대 입결은 숙명여고는 수시 6, 정시 4, 그래서 10명이 갔고요. 작년도 결과입니다. 경기여고는 8명이 수시로 갔고 정시 하나 해서 총 9명인데 이거는 약간 경기여고가 작년에 상위권들이 수시에 대거 합격을 했어요. 숙명여고보다 오히려 경기여고가 수시 합격자가 더 많은데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거고 평상시 몇 개 년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은광여고의 요거 왼쪽은 남고입니다. 남고의 그 강남구, 남고, 여고 작년도 서울대 실적이에요. 일정인데 여기 일단 여고부터 볼게요. 여고는 작년도에 유독 경기여고가 수시에 많이 합격을 했어요. 8명. 그렇다고 경기여고가 수시형의 학교는 아닙니다. 이건 작년도에만 유독 그랬던 거예요. 작년도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숙명여고는 원래는 숙명진선이 다 10명 플러스 알파였는데 작년에 조금 주춤했고요. 작년에 이제 경기여고가 상대적으로 수시에 좀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이미 그렇게 우수한 애들이 수시에다 합격을 하니까 정시 합격자가 적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주장처럼 일부 얘기는 맞지만 네, 전통적으로 일단 입결에서는 숙명이 조금 앞서고 이과반 수도 숙명이 좀 많은 것은 팩트입니다. 네, 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이제 한 2, 3개년을 종합해서 봤을 때의 입결입니다. 숙명, 진선, 경기, 서울대 인원이고요. 그 옆에 의학계열도 숙명도 한 4, 50명 가고요. 요즘엔 진선도 잘 갑니다. 55명. 경기여고는 의학계열 2, 30명. 근데 요거 이제 60%로 보라. 은강부터는 확실히 좀 의학계열 실적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서초구에 있는 세화여고, 서문여고, 동덕여고들은 예, 확실히 이제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중경 외시까지 인원 다 있습니다. 서성한이는 40%로 보고 서영고는 이제 절반으로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네. 정시에 유리한 남녀공학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대부고 다녀요. 여학생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인근 여고만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중대부고도 남녀 비율이 여학생이 2반이 더 많습니다. 혹시 수시로 진학할 때 이과 명수가 적은 것도 단점입니다. 남녀공학이라도 어차피 합반이 아니라 합반은 아니죠. 생활하는 것은 별로 공학 같지 않아요. 네. 중대는 일단 수능형 출제가 아닌 것 같고 이과 인원이 너무 적네요. 그냥 인원 많은 근처 여고가 나을 듯요. 네. 고등은 원하지 않는 강배도 많고요. 예. 현대 다니는데 현대 이제 자사고를 다니는 건가 봐요. 분반이라서 여고 느낌이에요. 현대고등학교도 여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거를 신입생부 반편성부터 먼저 공학을 따져봤습니다. 중대부고는 신입생 수가 310명입니다. 좀 줄었네요. 근데 이 앞에 5가 이과반, 이게 문과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과반이 5개, 문과반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더 많죠. 이 공학, 예, 개포고등학교는 인원이 좀 적은 학교입니다. 220명. 이과가 4반, 문과가 5반. 네. 이제 중대부고는 여학생 반이 2반이 더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대부고는 총 12반이잖아요. 12반인데 그 중에 7반은 여학생이다 이거죠. 5반이 그 남학생이고 개포고등학교는 한 반이 많아요. 한 반이 많으니까 9반이니까 5반이 여학생 반이고 4반이 남학생 반이고 현대고등학교는 자사고니까 인원이 꽤 됩니다. 350명인데 7반이 이과반, 5반이 문과반입니다. 근데 여학생이 2반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요거죠. 네. 좀 가슴 아픈 남학생들한테 좀 가슴 아픈 진실인데요. 여학생들은 여고보다는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 이제 남학생들이 성적을 밑에 깔아줄 거다. 네. 이런 희망과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남학생들은 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남고에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서울대 입결은 일단 여기 3개를 보겠습니다. 현대고는 자사고고 작년에 입결이 아주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20명이 안 넘었었는데 수시 11, 정시 13 해서 24시 됐어요. 중대부고 수시 6, 정시 1, 7명, 총 7명이고요. 개포고등학교는 수시 2이고 정시가 0이에요. 그래서 2명. 예. 물론 학교 인원 차이도 좀 납니다만 개포고가 좀 잘 못 보내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학 실적도 비교해서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실적입니다. 현대고등학교 말씀드린 대로 24명. 중대부고는 이제 정시가 적죠. 오히려 압구정고등학교가 정시에 많이 갔네요. 뭐 재수생일 수 있습니다. 재수생 포함된 거 맞습니다. 청담고등학교는 청담, 풍문, 개포, 세종이 약간 이제 그 약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는 확실히 남고나 여고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공학이 그 다음인 경우가 있죠. 요거 현대고는 이제 자사고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일반적으로 선호도는 고등학교부터는 남고 여고 쪽이 좀 더 높고 실적도 좋은 편입니다.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과 성향 남학생 중대부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단대부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주장 이겁니다. 문과면 중대부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맞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뒤에서 이 반편성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단대부고는 13반 중에 10반이 이과입니다. 문과가 3반이고요. 아까 중대부고는 보셨지만 7반이 문과잖아요. 그리고 5반이 이과고, 중대부고는 주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과학에서 높은 등급 받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단대부고나 이런 이과가 많은 중상고나 보다는 아무래도 낫겠죠. 단대부고 1인데 물리원 한문 선택 비율이 여기 보세요. 12반 1반. 근데 이게 2학년 때 되면 좀 달라진다니까요. 다 이과, 지금 고1 때는 다 이과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학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과로 가는 애들이 있어서 실제는 10반이 이과, 문과가 3반 이 정도로 나중엔 됩니다. 네. 그리고 문과면 중동이나 영동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영동도 많이 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대부고는 310명인데 이과가 5, 이제 문과가 7반. 근데 단대부고는 350명이 정원인데 10반이 여기 보면 이과라는 거죠. 중동고는 자사고지만 이과가 많지만 그래도 문과도 3반. 영동고는 이과가 7반이고 문과가 5반이나 되니까. 그래서 문과반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로 여기 보면 문과 제목이 그거잖아요. 문과 성향 남학생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 입결은 중동고는 수시 8명, 정시 11, 총합 19. 단대부고는 아까 보셨죠. 수시 7, 정시 9, 합계 16. 영동고등학교는 수시 1명밖에 못 갔네요. 그 다음에 정시 4, 5. 중대부고는 수시 6, 정시 1, 합계 7명. 이렇게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계속해서 문과냐 이과냐 학교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요겁니다. 요 자료입니다. 요걸 제가 또 어제 다 학교에 통화해서 알아본 결과 요겁니다. 휘문고는 400명이잖아요. 400명이 정원인데 이과반이 10반입니다. 10반. 그다음에 문과반은 2반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0명 중에 350명이 이과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동고, 현대고 여기 노란색의 학교들은 자사고들입니다. 자사고들. 휘문고는 남고고 중동고도 남고인데 현대고는 공학이죠. 공학. 그래서 문과도 꽤 많은 거예요. 문과가 5반이나 되고 이과가 물론 더 많지만 혁명여고는 여고인데도 지금 이과가 더 많아요. 8반이 14반 중에 8반이 이과고 6반이 문과입니다. 근데 경기여고는 반대죠. 숙명하고 경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경기여고는 350명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숙명하고 비슷한데 그 이과가 5반이고 문과가 8반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애가 문과 성향이냐 이과 성향이냐. 중상고 남고잖아요. 그러니까 남고는 이과가 좀 많기도 하대요. 8반, 4반, 12반입니다. 중대부고는 공학이죠. 남고가 아니라 공학입니다. 그래서 5반, 7반. 그러니까 문과가 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과 성향의 남학생 이런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진선여고는 작년까지는 300명이 넘었는데 올해 285명으로 300명 이하 고교로 그룹핑이 됐습니다. 영동고등학교도 300명 넘었는데 270명 이렇게 좀 줄었죠. 은광여고도 몇 년 전까지 300명 넘었던 학교예요. 개포도 여기 그 재건축 요거 이슈 때문에 많이 줄었죠. 풍문고는 저 강북에 있다가 풍문여고였다가 일로 이사를 와서 공학이 됐습니다. 공학이 됐는데 여기도 여학생이 좀 비율이 높아요. 과거. 그리고 여기 압구정고 청담 여기는 200명이 안 됩니다. 180명. 그리고 이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 이과반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 한 반이 된다는 그런, 그것도 약간 과장인 건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고, 청담고, 세종고 다 보면 다 문과가 많은 학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데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서초구 것도 해놨고 그 송파
그 강동 것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 고입통은 뭐냐면 그 고교 대입 통계입니다. 고입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입에도 아픔이 있고 대입에도 아픔인데 어떤 게 더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는 다 어렵습니다. 예. 첫째는 다 어렵습니다. 고입이든 대입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통계를 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정보는 대학 알림이에 있고요. 중고교 정보는 학교 알림이에 있습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그러니까 어떤 학교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갔는지는 여기 이 대학 알림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자기네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다 학교별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서울대학교만 매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 들어왔는지를 다 까발려주는 학교가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2개년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제가 이제 외고 국제고만 따로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몇 번 이미 보여드린 자료고 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 인포에 학교별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말씀드리고 서성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성한도 일반고 인원 비율, 과학고 인원 비율, 외고 국제고 인원 비율 다 있습니다. 예, 요게 좀 재밌는 게 재작년하고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블라인드를 했는데 이건 또 웃긴 게 서강대는 외고 비율이 줄었고 성균관대는 외고 비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이 알고 뭐 특정 고교를 더 뽑아야지 덜 뽑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을 했지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면 어떤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도 모여서 내가 가령 뽑는 인원이 외고가 몇 명이 들어갔다 이런 거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한정된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특정 대학이 특정 고교를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형 과정상 다 개인은 그냥 개인에게 할당된 인원 안에서만 선발을 하고 그걸 모아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해마다 뭐 어떤 학교를 더 뽑아야지 덜 뽑아야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린 통계는 저희 그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들, 뭐 외고들 이런 비율 3개년도 수시정시 합한 인원, 정시 인원, 수시 인원 다 따로따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뭐 원탑은 뭐 외대부고 하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정시로도 골고루 가는 외대부고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제 외대부고의 2025년 대응책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원외고도 가상한 것이 문과만으로도 실적을 이 정도 내는 학교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남고 여고가 공학보다 실적이 좋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도 딱 이게 비교가 되죠.